어제 이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메모를 쓴 거에 대해서 이 메모가 이 메모를 검거 요청을 정확히 받고 쓴 거냐 아니고 쓴 거냐 지금 대통령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시면서 그 메모는 12월 6일 이후에 작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명단에 대해서 정확히 체포하라고 얘기를 들은 거냐 안 들은 거냐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지금 발언을 하고 증언을 하고 나가던 그런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약간 거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 반기를 드는 그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해석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영상 보셨나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네, 저는 봤습니다. 예. 저는 봤는데 저는 홍정원 전 차장이 등장하기 전부터 대체로 이렇게 전개가 되리라는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특징이 뭡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중대 정보를 다루는 기관 아닙니까? 네. 저는 국정원 소속의 인물들이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되고 더군다나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설명도 있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디 방송이나 유튜브 지금 수사 대상도 아니잖아요. 네. 저는 세 가지만 짧게 따져볼게요. 첫 번째로는 국정원 1차장이 뭡니까? 국정원 1차장의 담당이 이른바 대북 담당이에요. 네. 그런데 대북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하라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홍 차장 설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사 이야기했더라도 국정원 정도의 차장이면 뭐라고 대답해야죠? 대통령님 국정원 차장은 체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하는 말씀인지 알려주십시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디 위치를 도와줘라, 협조를 해줘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정원 1차장이 그거 어디 위치 파악해서 내비게이션 위치 추적 장치 어떻게 확보해서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저는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다. 그거 좀 우리 스태프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때는 이 탄핵 사유에 뭐가 들어갔냐면 내란 말고 외환 유치가 들어갔다 아십니까? 그 외환 유치에 미국도 경천 동지를 했어요. 그 이야기 아실 거예요. 학생기니 어쩌니 그게 다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다. 그게 정세분석단인 거 아시잖아요. 네. 그죠? 그 정세분석단의 일원이 누굽니까? 국정원에. 홍장원 차장. 대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홍 전 차장이 사실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거 말도 안 된다. 외환 유치 말이나 되는 이야기는 설사 빼든 어쨌든 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역할,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담당자가 바로 홍장원이에요. 그러면 아니 북한이 파병을 했는데 정세 분석 안 합니까? 이게 어느 나라 국정원이고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합참의장 누군가요? 저는 합참의장을 다시 봤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무인기를 보내고 했다니까 왜 그걸 우리가 북한이 돈 들여서 확보해야 될 정보를 우리가 왜 알려줍니까? 그렇죠. 네, 그럼요. 제 직을 걸고요. 이건 내란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자기의 직을 걸고 저는 그 군인이 직을 건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네.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직을 걸고 이거 내란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어낸 네. 건가요? 국회에서 그렇게 말했죠. 저는요. 합참의장을 다시 봤어요. 적어도 국정원 차장, 국정원장쯤 되는 사람이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공직이잖아요. 네. 이건 사사로운 직이 아니에요. 저는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이제 증인 신문 있죠. 곽정근 특전사령관. 예. 저는요. 아니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야당의 유튜브에 네. 출연할 생각이 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네. 이준우 대변인은 이런 사태에 어디 유튜브에 비상계엄 사태 아유. 유튜브 나갈 생각이 납니까? 전혀. 어디 나가서 요원이든 인원이든 네. 이런 말 시비에 특전사 사령관이 해당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출석해서 얘기를 해야죠. 개인 저는요. 유튜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 저는요. 군인이란 자리는 적어도 3스타쯤 되고 특전사 사령관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예요. 저는 전쟁이 나면
내 한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국민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중에 뭐 수사를 받아서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또 잘못되지 않았으면 잘못된 대로 따질 일이지 저는 특정 유튜브에 나갈 일입니까? 저는 다른 걸 떠나서 그부터 자체가 네. 이해가 안 되고 적절치가 않다. 저는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곽종건 전 특전사 사령관 다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싶어요. 자, 나는 특전사 사령관인가? 나는 국정원의 1차장인가? 저는 그 질문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곽종문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김현태 특임담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내일 또 볼 것인데 그 전에 국회에 나가서 의원이냐 요원이냐에 대한 답변이 요원도 맞고 의원도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애매모호하게 아사모사 문제가 되는데 어제 헌법재판소 장면은 우리 이준우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홍장원 차장이 역시 이래서 반대 신문권이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대 신문에서 본인의 억울함과 계엄 선포의 어떤 사유를 설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재가 지금 굉장히 편향적이고 불균형하다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냥 손도 못 쓰고 탄핵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역시 헌재에 나가서 증인들 직접 신문하니까 달라진다. 일단 말씀드리면요. 일단 메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홍장원 차장 메모가 굉장히 지금 정체가 모호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홍장원 차장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 빨리 써가지고 나도 내가 뭐라고 썼는지 잘 못 알아보겠다. 라고 하면서 보좌관 시켜가지고 야 내가 뭐라고 썼는지 네가 한번 다시 써봐봐. 라고 정자로 다시 써봐봐 라고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해독이 안 돼서 제대로 못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검거 요청 이 얘기인데 검거 요청하는 게 메모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판사가 물어봅니다.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검거를 할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검거할 수 없다. 그럼 체포할 수 있나요? 체포 못한다. 우리 수사권이 없으니까 아예 체포부터 해서 검거까지 다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왜 메모에다가 검거 요청, 검거를 국정원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놨느냐 물어봤더니 나도 이걸 왜 썼는지 잘 모르겠다. 합리적으로 메모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쓴 것도 못 알아보겠다. 합리적으로 쓰지도 않았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즉 언론에 알려진 것, 민주당에서 알려진 것에 비하면 굉장히 다른 모습인 거죠. 본인이 얘기했던 진술도 달라집니다. 12월 6일인가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체포 명단에 불러줬다고 했었는데 하루 만에 바뀝니다. 네. 그런 적이 없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명단 불러줬다. 그리고 그때는 체포라는 단어도 쓰지도 않았다라고 입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메모 말고 또 하나 곽종근 사령관도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갔지 않습니까? 네. 나가서 본인이 요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이 끼어듭니다. 의원 끌어내라 말이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정을 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스스로 말한 거를 요원을 의원으로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김병주 의원이 말을 또 끼어들면서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단 말이죠. 라고 또 두 번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원이라는 말이 양쪽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에서 의원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어제 헌재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메모가 12월 6일 날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이죠. 넘어갑니다. 그때 메모가 넘어갔고 그날 박선원 그 메모를 넘겼던 누구죠? 홍장원 차장이 해고가 돼요. 해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임이 되고 나서 그날부터 어떤 기사가 나오냐? 내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홍장원 차장이 내란이라고 어떻게 민주당과 말을 짜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모의를 했을 그런 동기가 있는 거죠. 대통령한테 잘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서운한 감정을 대통령이 내란이란 관련된 지시를 나에게 했다라고 언론에 흘리고 민주당에 흘렸을 사유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 메모가 알아볼 수도 없고 메모가 내가 잘못해 적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메모가 넘어가고 나서 내란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어제 헌재 변론 과정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동안 잘못된 게 상당히 많이 바로 잡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8분 30초간 혼자 말을 했습니다. 신문권은 없어가지고 증인에게 신문한 거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말하기를 12월 3일 날 계엄 선포가 있었고 밤에 그리고 자정일 넘겨고 12월 4일 날 계엄을 해제했다. 모든 것이 일단락이 됐다. 그런데 홍장원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전화가 와서 홍장원 1차장을 좀 해고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사유를 얘기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얘기할 수는 없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국정원장이 알아서 하시라라고 해서 사표를 받았고 홍장원이 해고가 됐고 12월 6일 날 갑자기 이 메모가 홍장원이 썼다는 이 메모가 박선원 국회의원에게 넘어가면서 갑자기 그다음부터 내란이니 뭐 이렇게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고 본인은 국정원장에게 지시를 내리지 본인이 1차장, 2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는다. 그런데 처음에 근데 홍정원이 주장하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마치 체포명단을 받았다는 것처럼 언론에다가 흘렸는데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지시받은 거 있냐? 없다. 그럼 체포를 실제로 할 수는 있냐? 그것도 없다. 법률적으로 없는 거냐? 기술적으로 없는 거냐?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냐? 그것도 국정원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사실관계가 지금 밝혀진 게 어제 풍경이었습니다. 네. 제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공직사회에서는 이 단계와 또 이른바 확인 서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강대규 변호사가 국정원 차장이라면 이런 중차대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국정원장 확인도 없이 바로 저지르나요? 일을?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중차대하기 네.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러면 국정원 1차장이 더군다나 대북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북한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무슨 한동훈 체포 이야기를 들었다면 네. 저는 외국에 있든 없든 국정원 원장이 먼저 확인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원장님 누구야? 예, 홍장원 차장입니다. 무슨 일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 체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뭐 그래? 무슨 누구한테 들은 거야? 그래? 잠깐만 있어봐. 아니 국정원장의 허락도 안 받고 차장인데 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두 번째 명단 리스트가 전달됐다 그러는데 지금 이 명단 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주지 않은 건 분명해 보이죠. 네. 그러면 이 명단에 보면은 무슨 김민석 의원의 형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명단을 체포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북 담당하고 있는 네. 국정. 그럼 저는 이것도 보고를 안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국정원장한테 그러면 국정원장이 차장이 연락이 왔으면 당장 못 받아봐도 콜백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사실을 국정원장도 어떻게 나중에 알았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러면 적어도 해외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국정원 차장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국정원장하고 어떻게 제대로 통화를 하고 의사소통이 됐다는 말이 없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준우 대변인이 지금 당의 대변인인데 중차대하게 발표할 내용이 있는데 당의 사무총장이 됐든 아니면 대변인 관리하는 그 서열에 있는 누군가에게 확인 안 합니까? 그냥 내가 대변인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짓거리겠다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앞뒤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회사의 부사장이면 당연히 사장님께 전화를 드릴 것 같아요. 사장님 이런 명단에 왔는데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국정원장이 그래 홍 차장 당신은 내 명령을 따르는 것이니까 좋게 시행하시오. 그래 이건 무슨 말이야 뚱딴지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내가 확인해 볼 거야. 잠시 기다려. 아니 대북 담당하는 사람이 당연히 의심스러울 거잖아요. 어디에도 의심했다 말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재차 확인했다.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확인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적어도 국정원장이 누굽니까?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습니까? 국정원장님 이런 게 왔습니다. 저는 어디에 확인을 했다는 건 없는 상황인데 방송에 나오고 그리고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로 다퉈야 될 것 같으면 저는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다른 군인들은 다 수사 대상이에요. 본인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살을 보태면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국정원 1차장이 해외 북한 담당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우크라이나에 나갔다 온 정세 분석관이 바로 이 홍장원 차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요
인사과가 있고 총무과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어느 직원이 인사과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오늘 어디 출장에 가는데 이거 품위 좀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총무과에 올리세요라고 넘길 거예요. 자기 네. 업무가 아니니까. 네. 자, 국정원 2차장이 바로 이걸 담당합니다. 2차장은 국내와 반첩 그리고 반국가단체 관련된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2차장 담당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이 있고 반국가 행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1차장한테 말을 했다 그러면 1차장이 이거는 내 업무가 아닙니다 하면서 2차장한테 넘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거죠. 네, 네. 근데 2차장한테 넘기지도 않았고 국정원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수사를 안 받고 있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과 수사기관과 이 홍장원 차장이 뭔가 짬짬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12월 6일을 기점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지가 그 짬짬이 그렇죠. 했던 그 기점이 12월 6일이 기점이고 그때 이후로 내란이라는 단어가 외환이라는 단어가 그 민주당의 그 이불을 통해서 언론에 쏟아지고 나왔던 그러한 형국입니다. 일단은 내일 헌법재판소 재판이 또 있는데 내일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재판을 또 봐야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대통령 김현태 특임단장은 국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곽종근 사령관도 뭐 의원이니 요원이니 뭐 전화통화를 받았다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국회와 다르게 국회에서도 증언을 하지만 국회는 또 이렇게 좀 어수선합니다. 국회 분위기는 좀 어수선하고 내일 헌법재판소에 좀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관들이 또 그 낱낱이 그 꼬집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재판을 좀 보도록 하고요.